저희 동네 자랑입니다, 시장님이.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 1, 2 이장입니다. 이제 시장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몇번 1부 홍순부입니다. 시장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뭐 시장님이 참 그동안에 국제정원 박람회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또 몸이 조금 쇠약하신 게 아직 회복되지 못한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시장님의 건강과 의뢰해서 시장님 한 말씀 듣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시장입니다. 우선 여기 들어오니까 너무나 편안하네요. 우리 동네는 그렇잖아요. 우리 집사람도 제가 오라고 그랬어요. 오늘 왔나? 오셨어요. 왔어요? 들어오셔요. 우리 동네 사람이라 그래 오라고 그랬는데요. 하여튼 우리 연동면 이장님도 이렇게 다 와주시고 이 장남현 이장 보니까 난 이장님 제일 무서워. 그래도 만나고 고맙습니다. 특히나 제가 지난 주에 지지난 주입니다만 다식을 했잖아요. 왜 했는지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때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와주셨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 백양 이장님 같으신 분은 뭐 거의 맨날이다시피 오셔가지고 괜찮으시냐고 걱정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신용배 사장님 뭐 다른 분들도 와주셨겠지만 아무래도 뭐 시장이 돼서가 아니라 유지에 사는 사람이 바꾸고 뭘 하고 있다니 얼마나 좀 안쓰럽겠나라는 마음이 앞섰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 인심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시죠? 아무래도 마음이 절로 가고 그런 이제 노송일리 노림이고 또 우리 마그터고 또 연동면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진작에 제가 1박 2일을 작년 초부터 했으니까요. 2년째입니다. 그러면 제가 살던 고향이니까 집이니까 가장 먼저 오거나 일찍 찾아왔어야 되는데 일부러 늦게 왔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질투할까 봐. 생낼 거 아니겠어요? 자기 시장이라고 자기 마음만 챙긴다. 뭐 그런 말씀 들을 것도 같고. 그래서 우리 2년째 되는 늦지막 10월까지 찾아뵙습니다. 그리고 이 노림이는 특히 제대마을로 선정이 돼서 정말 너무 좋아졌죠? 예. 그렇잖아요. 그런 노림이가 원래 양지와르도 좋긴 했습니다만 여기 저녁에도 저렇게 뭐예요? 그 태양개비인가? 태양광 예. 바람개비 태양광. 그렇죠. 태양광 바람개비 야광도 되고 하고 좋고요. 아 여기가 그 팔랑개비를 주제로 하면 이 동네 하나의 특징이 되겠다, 특색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기왕에 있던 파랑개비를 저렇게 LED로 조명을 해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노림이를 그때 당시에 제가 그 파랑개비 마을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떠냐. 그래서 바람이 불면 그 파랑개비 돌아가고 그래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노성일리 노림이 그러면 바람개비 거기 유명하고 그렇게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하는 그러한 그 참 안타까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의 현실인가? 이래서 되는 건가? 참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꼈고 또 제가 이렇게 이웃 동네에 이렇게 사시면서 혹여 저희 동네가 시장님 빼기로 미래마을 가꾸기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오해도 타 동네 사람들한테 받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시장님 사실은 시장님 사는 동네도 같이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여건이 맞고 또 아마 세종시에서 가장 큰 집이 많은 동네가 이 동네거든요.
저희가 120호 되던 동네가 70호도 안 돼요, 지금 현재로는. 그리고 독거노인들 많이 오시고. 그래가지고 이 흔집이 아마 세종시에서 제일 많을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이 이렇게 또 시청 직원들이 와서 보고서 아, 여기는 해야 되겠다. 아직도 우리 흔집 헐다 말았어요. 그래서 참 미래 갖고 이렇게 해주시는 바람에 다소나마 흔집이 없어지고 미래마을을 시작하면서 시장님 말씀은 이 또한해요. 제2 새마을 가꾸기로 당신은 흔집을 없애야 되겠다. 부신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동네 가서 누가 살겠느냐 라면서 시장님 말씀하실 때 아 참 이 시골 농촌 구석구석을 아시는구나. 노림이 와가지고요. 달장이라는 말 옛날부터 있었어요. 저 처음 들어봅니다. 달장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옛날부터. 우리도 이 느티나무가 있어가지고 느티나무 옆에 큰 달을 하나 띄워놓으면 예. 그 느티나무에 걸려있는 그 달이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그거를 꿈꾸고 요번에도 그걸 실행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바람에 만약에 그 나무에 걸리면은 이게 문제가 생길 것 같다 해갖고 이제 못하고 다음에는 이 땅에다가 달을 하나 큰 거를 해가지고 그 안에 램프를 집어넣어서 달같이 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 나는 노림에서 달장이 열리는 줄 알았어요. 그 달장이 저는 이 달로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생각하는지는 지금 처음 들었고요. 3일장, 5일장, 달장에서 매달 한 번 하는 건가? 노림에서 매달 한 번 이렇게 장이 열리나? 그래서 달장이라고 그랬나?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예, 달 뜨는 날. 예, 우리 연동면에서 생산되는 게 우리 마을에서 자체적으로도 팔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야시장을 열면서 달장을 열면서 농산물을 깔아놓고 일부 도시민들이 오늘 달장을 이게 선전이 많이 되면 다음에 이거를 하면은 도시민들이 오시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로 해서 농산물을 지금 현재 그냥 깔아서 나중에는 저 판매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시면 앞으로도 달장 하시는 거예요? 계속? 예. 지금 보름달 뜰 때 하시는 거죠? 3월 보름달 이거 잡아당기질 못해가지고 아니 보름달 뜰 때 달장을 하면 좋겠어요. 예. 저렇게 화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6개월 간격으로 한 번에서 1년에 2번 정도 하고 달장을요? 요거를 만약에 잘 되면 주기별로 하고 주기별로 하다가 잘 되면 월별로 해서 이렇게 줄여나가면서 장을 형성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은요 너무 좋아서 달장을 무슨 말인지 힘든 사람은 모르겠는데요. 노름이 보름달장으로 무슨 말인지 딱 들어오잖아요. 보름달이 뜰 때 음력 15일날 보름날 노름의 달장이 열린다 그러면 그렇게 홍보하면 굉장히 먹힐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한번 매달 보름달장을 한번 해보시는 거 어때요? 우리가 홍보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언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언론 계시는 분들이 노름의 보름달장이 100년이 된 전통이 있더라 이렇게 좀 해주시면 어때요? 아니 그래가지고 여기 시골에 여기가 참 이쁘잖아요. 예. 느티나무도 있고 그러니까 노름이 보름달장이라고 뭐 새로 시작해 보시면 어때요? 청년회가 있잖아 이 말. 27분이 좀 달려들어서 매달 보름날 보름달장을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뭘 파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 아무데나 주천시장 같은 데 가서 있는 거 파시지 말고 보름달장에 팔 게 뭘지를 한번 그렇게 생각하시면 주간을 여기 노림이 청년회에서 청년 회장님이 보름달장 해가지고 전단도 뿌리고
그리고 시청에서 홍보를 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연동면 노림이 보름달장. 뭐 이거 뭐지? 그러면 보름달 뜨는 날 저녁에 예 5시부터 한다. 그래서 거기 뭐 하는데 그럼 거기 우선 장미열이면 뭐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순대든 뭐든 그게 야식거리도 만들고 그리고 뭐 특색 있는 걸 좀 팔 수 있는 게 좋은데 그건 한번 연구를 해보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데 가서는 없는 거고 만들 수 있는지 참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 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노림이한테 너무 특혜를 주는 것 같은데. 백원 집하는 아니 제가 준 게 아니라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보름달장. 하라는 거 아니야? 하라는 거. 어. 이장님 하라는 거 아니야? 지금 이장님. 아니 보름달장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는데 말만 들어도 굉장히 정겨워요. 예, 그렇습니다. 건배는 우리 면장이 할까? 제가 연동 면장이기 때문에 연동면 발전을 위하여 하겠습니다. 연동면 발전을 위하여! 아 면장님 좋은 발전을 위해서 할 줄 알았더니. 연동면을 좀 알아야 돼서. 응암 1위의 박종목입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려운 행사를 마치시고 이렇게 무탈하게 무탈한 모습을 뵙게 돼서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마을에서는 자옥진할에 탑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탑비가 있을 때는 거의 뭐 방 상태 이제 그런 상태에 있어갖고 장옥진 화가액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우리 연동면 아니 세종시 아니면 전국적인 큰 문화에 대한 자산인데 그거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상당히 있어갖고 그 주의를 공헌을 시키려고 제가 몇 번 건의도 했었고 또 그 진입로에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나무도 시에 요청을 해서 심고 무화나무는 우리 자체적으로 동네에서 무화도 심고 해서 갖고 이렇게 해왔습니다만은 그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하기에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미래마을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거기 이제 공원화를 추진하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마침 그 산주가 그 있는데요. 산주가 거기에 대해서 흔쾌히 그냥 뭐 쌍수 들고 아무 조건 없이 그 산을 시에 헌납을 하겠다. 기부를 하겠다. 그래서 많은 기대를 갖고 저희들이 거기서 활동하면 이제 접근을 했는데 아쉽게도 사유재산 묘지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받기가 어렵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굳이 딱 잘라서 얘기할 게 아니고 뭔가 편법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거를 시에서 좀 힘들게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이제 그 공원화를 하려면은 그 주위에 개인 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제 이제 응암 1위는 이름이 이제 느리울이라고 해갖고 누리인데 보면 누리울이라고 해갖고 울타리라고 하는 야산에 뺑으로 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그 묘가 한 4~50장이 있어요. 4~50장이. 그래서 주민들이 자꾸 민원 넣는 것이 저 묘를 좀 없앴으면 좋겠다. 그래야 마을이 발전되고 그 마을이 좀 확장하는데 걸림돌이 없을 것 같다. 그런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몇 년 전서부터 그 종종을 설득을 해갖고 그 종소인데 설득을 해갖고 한쪽으로 이제 모으고로 이제 서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시에 자꾸 건의를 했는데 그 장사법에가 언제 그것이 만들어져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장사법에는 지금 우리 하고 있자 하는 우리 장사에 대한 좀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대표적인 거는 뭐 다른 거뭐 상수도 관리 지역은 안 된다, 뭐 철도 접도 지역은 안 된다, 그건 다 좋은데 거리상으로 유작 500m가 딱 이상이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500m. 그러면은 500m 직선거리로 해서 거기서 많이 그 묘지가 있는 걸 보이는 거 하고 능선에 넘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
비록 500m는 안 되더라도 설치할 수 있는 곳도 있는데 이마저도 500m의 제한에 걸려갖고 설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원칙론적으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법규 밑에 단서 조항이 있어요. 단 지형적으로 땅의 어떤 위치를 했던 걸 봤을 때 시장이 허가를 할 수 있다. 그 단서 조항이 있다는 거는 뭔가 여유가 있고 그 여유 속에서 뭔가 그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건데 그거를 처음서부터 닫아놓고 보수적으로 무조건 안 된다 하는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잘 알고 있고요. 그 장욱진 화백 탑비 있는데 거기가 이제 우리 종중 땅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도 이제 전달 전에 들었어요. 그걸 시에가 하니까 그 대신 거기를 좀 시에서 직접 관리 좀 해달라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 사시는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땅의 소유자인 장욱진 화백 아들이 계십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도 좋겠느냐? 그분이 반대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 장욱진 화백의 그 장남이에요. 정정수 씨라고 아시죠? 그분이 아니라고 반대하는데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분 말씀도 마을에서 그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뭐 그렇게 되는데 그 사유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헌납한다면 방법을 따지겠지만 그 종중에서 아직 의견이 합치가 안 된 것 같다. 그런 제가 얘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 그 묘지 집단화 시키는 건 저도 그것도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500m 거리 제한은 걸려요. 그런데 이제 안 보이고 지형적으로 시장의 제한 사항이 해당되는지는 제가 좀 검토를 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박정민 회장님이 거기 한번 현재 가봤어요? 가봤으면 그걸 현장에서 판단을 해봐요. 그리고 첫째 중요한 건 거리도 거리지만 그 인근의 어떤 주민들의 이견이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반대하거나 왜 이렇게 옮겼는데 우리 집에서 보인다 그러면 한 발자국도 우리가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거기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전부 이의가 없고 합의를 해주시면 그런 것을 해서 시량이 재량권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과감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애양 1부 이장이에요. 예. 동네 지금 인원이 많이 들어와요. 지금 뭐냐면 이제 학생들 쓰레기를 그 애양 1구에서 많이 버린다고 그 어디 처리 해달라고 하고서 그 카메라를 한번 달아달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무슨 말이지? 동네 그 어떤 쓰레기예요? 입구에 네, 이제 동네마다 그걸 하나 달라고 카메라를 뭐를 달아요? 예약 누가 쓰레기를 버리는지 자세하게. 이제 공원 이제 그렇다고 내가 새벽에 나가서 없잖아요. 그 새벽 한 2~3시에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들이 누가 어디 타지 사람이 와서 버리고 가는 건가? 인터넷 사람이 이제 하니까 지금 금방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이 있어. 아니 예양이는 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버리는 범인 잡자는 얘기죠? 그거 한번 잡아봅시다. 매일 달 수는 없고요. 범인 잡도록 다른 CCTV 잠깐 이동시켜서 조사하고 그리고 뭐 설치하더라도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촬영하면. 뭐 그거만을 위해서 또 CCTV 태도 들여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거 예. 죄송합니다. 저 세종시에는 그 이동용 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어요. 예. 그거를 받아다가 거기다 설치해놓고 예. 뭐 한 달이면 범인 한 달 동안 범인 잡을 때까지 뭐 하게 하고 다시 반납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활용하면 돼요. 아니 그렇다고 내가 뭐 새벽 그러니까. 그렇지. 맞아. 알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사하고 한번 협의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 세상에. 아니 그런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세종시에서 움직일 때 저희 연동면만 세종시에서 들어오는 버스 노선이었다. 예, 이래서 볼일을 보러 갔을 때 그 대중교통이 연결이 안 되니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이응패스가 만들어지면서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폭 늘었다는 언론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이야기는 한데 이게 동지역에서는 괜찮은데 면지역은 오히려 그러면서 면지역은 다 약자거든요.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이요. 동지역은 다르게. 근데 저희 면지역에서는 지금 내판 3리, 응암 1리, 명암 2리, 4리, 합강리 여기는 오히려 교통 오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32번이 폐쇄되면서 18번 노선이 생겼거든요. 근데 18번 노선이 안 들어오고 애초에는 이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세종터미널을 기점으로 해서 조치원, 연동면, 부강 이렇게 이제 그게 움직이는 버스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저희한테 이제 그 18번 노선이 그 네 군데는 안 들어오면서 환승을 해준대요, 두루타로. 근데 두루타는 그 작은 구인승으로서 그게 예약제 버스잖아요. 그 주민 수요용 버스잖아요. 그래서 환승을 해준다 하는데 시장님께서 우려하셨던 것처럼 면적에는 다 고령화되어 있잖아요. 그 어르신들이 한 번 차 타기도 힘든데 환승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도 또 다행히 교통과에서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환승이 아니고 저희 그 네 군데는 저 노선버스를 만들어줬어요. 두루타로. 근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긴 하지만 그거를 운행을 하면서 문제점을 또 살펴봤더니 차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장날 같은 데는 만약에 명확 사리에서 다 타버리면은 응암 1에서는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해주셨냐면은 그 두루타 기사님이 그쪽에서 전화를 하면 다른 두루타가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지금 운행하면서 주민들한테 아직 많은 얘기는 못 들었지만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배차 간격이 너무 넓다. 하루에 한 9에서 10회 정도 운행이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차량이 너무 협소하다. 이게 두루타는 그 주민들 수용 그냥 그 예약제 버스인데 저도 타보니까 한 번 타봤거든요. 저도 한번 체험을 해보려고 사실 이 면 지역의 젊은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별로 안 이용하고 자가를 이용하거든요. 그럼 어르신들이 대부분 교통 약자로서 이용을 하는 건데 그분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차가 협소하니까 장날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타면은 불편하고 또 차가 작다 보니까 협소하다 보니까 이 연동면은 저희가 굉장히 많아요. 방지턱이. 그런 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어른들이 허리도 사실 걱정되는 우려도 있어요. 혼자보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청정아파트에 좀 있는 편인데 그 아이들이 야간에 학원을 마치고 오면 버스 연결이 또 안 돼서 그런 걸 굉장히 그러면 애들이 결국은 여기 학생도 없는데 애들이 대부분 조치원이나 신도시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신 게 계속적으로 문제점은 발생하고 있지만 첫 번째는 배차 간격이 넓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버스가 노선 버스로 하기에는 두루타가 너무 작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바람이 때문에 그 18번 버스가 많이는 들어올 수 없어도 몇 회 차라도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그 안 들어오는 지역에 그리고 합강리 여기 이장님 오셨는데 합강리 아예 버스조차 나더라고요. 저희는 버스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 교통 약자로 해서 시장님께서 하신 사업인데 오히려 교통 약자가 이렇게 교통 오지가 돼서 이렇게 문제를 겪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처음에 이응패스 도입할 때 32번이 없어지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생겼어요. 운남이나 네, 쪽에. 맞아요. 그래서 이제 18번 두루타로 조치를 해준 거예요. 환승도 하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보완을 한 모양인데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그런데 버스가 좁다고 해서 큰 버스들이면 비용이 이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 타시는 주민들 입장에서야 버스 큰 거 타시고 싶고 그리고 자주 오면 좋긴 좋은데 그렇게 운영하기에는 또 너무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문제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두루타도 전번보다 훨씬 편리해졌잖아요. 많이 다니고. 그런데 두루타는 노선버스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기는 해요. 근데 노선버스를 들이자니 이거는 이제 비용이 이제 노선버스라면 계속 가는데 빈 차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두루타로 하시는데 필요한 시기가 이제 이게 이제 멀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기는 이제 일이 벌어지는 모양인데 한번 계속 거기가 지금 참 유일하게 좀 사각지대 같은 그런 부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청정은 사각지대라 볼 수도 없는데 여기 연동면 인구의 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대로잖아요. 근데 그래서 차가 거기서 안 갈아타잖아요. 들어가는 청정아파트. 그래서 그때 32번 노선을 개편하면서 그 부분을 굉장히 우리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조금만 좀 지켜보십시다. 네. 지켜보시다가 네. 결국은 네. 우리가 큰 버스가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드리는 걸로. 저희도 뭐 하루에 몇 번 이상을 다 들어오라는 거 아니고 그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 시간대에 배분해서 18번이 몇 번 몇 차례라도 들어오고 어쨌든 간에 지금 노선 버스를 하려면 두루타보다는 15인승을 좀 해주셨으면 15인승. 예. 노선 버스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아침 6시쯤에 여기서 세종시로 출근을 하는데 겨울에 되게 그 차가 너무 낡아서 그 좀 늦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종교통일 거예요. 우리 국장 통신을 챙겨보시고 기왕이면 그 낡은 차는 낮에 움직이고 출퇴근차는 많이 타니까 예. 그때 한번 그 차량 좀 끄고 한번 해보세요. 가능할 것 같은데. 명학의 이장입니다. 먼저 이렇게 시장님 가까이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장을 본 지 올해 초년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 현안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희 마을은 그 금강을 끼고 있어서 연동면에서는 가장 살기 좋은 마을이 아닌가 생각이 제 생각은 그렇게 들어요. 예. 그런데 이제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저희 마을 일찍부터 정화조와 그 도시가스가 들어왔습니다. 정화조는 일찍 그 마을에 돼 있고 도시가스는 최근에 들어온 것인데 그 일부 우리 마을에 정화조가 안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고. 도시가스와 정화조가 저도 거기 잘 알아요. 거기 안 들어오는지 몰랐네요. 예. 도시가스와 정화조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고 그래서 거기 사시는 분들은 저한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희는 명확히 주민이 아니냐고 이렇게 말을 하면 제가 답변 드릴 말씀이 없고 그래서 제가 이장 보는 동안에 이렇게 가까운 자리에서 시장님 뵙게 되면은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다. 예, 잘하셨습니다. 대신에 시장님이 좀 신경 써주셔서 그것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당장 안 되고. 저는 연동면 주민자치 분과를 맡고 있는 여인입니다. 저는 뭐 이장이 아니기 때문에 마을 얘기는 안 하고 우리 연동면 뭐 어떻게 축제를 한번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뭐 들어주실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우리 연동에 사실은 축제거리가 없어요. 우리 연동면 사실은 1년에 2번씩 좀 미호천에 축제를 할 수 있게끔 좀 시장님께서 좀 힘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요즘같이 예산이 어려울 적에는 그렇게 하다가 또 예산이 언젠가 또 좋아질 때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또 연동면 동묘 저기 읍면동별로 축제도 좋은 거 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어려울 때는 좀 어렵더라도 좀 허리끈을 쪼라매시고 더 어려운 사람 지원하는 예산을 써야지 축제다 뭐 체육대회다 이런 데 예산을 쓰기가 좀 어렵다. 그렇게 좀 이해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저희는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우리 미호천이 있잖아요. 그 미호천을 좀 쓸 수 있게끔 좀 해주시면 우리가 이제 또 자체적으로? 예. 그거는 예, 미호천은 지난번 수해 때문에 그 네. 축구장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그게 복구가 됐는데 내년까지는 다 될 겁니다. 그것도 복구를 빨리빨리 해드려야 옳죠. 그런데 아이고 국가에서도 그건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나라도 지금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는데 거기만 이제 복구가 되고 되면 얼마든지 축제 하세요. 코스모스 축제 하시고 옛날에 다 했잖아요.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할 수 있는 걸 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연동면에 뭘 생각하고 있냐면요. 여기 다크골프장을 좀 하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코스모스 이쪽에. 그런데 계획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실현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욱진호 하백 앞에 내판역이 있어요. 내판역이 지금 기차가 안 쓰지 않습니다. 기차는 안 쓰더라도 그 건물을 그냥 두기가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거기를 잘 꾸며가지고 카페도 만들고 그건 철도청으로 협의를 봤어요. 카페도 만들고 앞에 정원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장욱진 화각도 올해 추진합니다. 내년에. 그러면 거기를 찾아드시는 분이 그 연동면 앞에 그 내판역 그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는 계획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하려고 합니다.